조금 전 말씀드린 과세 구간 760만 원의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을 차감해 주시고요. 거기에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까지 추가로 떼주면 결국 과세 표준은 8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6%를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면 결과적으로 세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일 겁니다. 한참 일할 때 번 돈에서 세금을 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노후에 먹고 살려고 만들어 놓은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냈는데 그 돈으로 연금에서 세금을 또 붙이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노후복지를 책임지는 연금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왜 나오는지,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까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연금을 계획하실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아래층에는 기초연금이 있고요. 그 위에는 공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적 우체국연금이 있고요. 이를 5대 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는 재직기간 동안 납입해서 투자 후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마지막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과 농지를 담보로 하는 토지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있고요. 장애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연금이 되겠죠.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보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이 있고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 계좌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또다시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로 나눠지는데요.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연금에는 세금이 붙고 어떤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법의 기본은 단순합니다.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이미 세금을 낸 소득으로 만든 연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면 이건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과세 여부는 단순합니다. 연금을 만드는 재원에 세금을 내었느냐 안 내었느냐, 이게 바로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과세되는 연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만든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게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죠. 퇴직금은 적립될 때는 소득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 연금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연금저축 IRP가 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납입 시 세금을 냈지만 세금 환급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는 과세가 적용되고 중요한 점은 노령연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는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연금들은 복지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부동산 담보연금이므로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니까 연금 소득세만 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을 8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금 일시수령은 분리 과세되고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연금계좌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이면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으면 분리과세되어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과세를 한번 살펴보면 연금보험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조건을 미충족하면 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납입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는 월 적립액이 1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일시납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월 적립액은 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금액에서 초과 금액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상품 전체가 과세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의 세금을 한번 살펴보면요. 특히 노령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2002년 납입 이후 납입분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수령하고 연 1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총 납입 기간이 3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2001년 이전에 만일에 11년의 기간이 있으면 이 11년은 비과세, 2002년 이후 19년의 기간은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과세 대상 금액은 7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연금소득공제 502만 원 이것을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8만 원, 세율 6% 적용 이후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과적으로 세금은 0원입니다. 즉 과세 구간 연금이 760만 원 정도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금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말하는 거죠. 이 연금 계좌는 소득 수준 5,500만 원 기준에 따라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 납입 한도 1,8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비과세되고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하는 거죠. 다음은 퇴직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10년 이내라면 70%, 퇴직 후 10년 이후라면 6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계좌는 인출 순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 돈과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출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먼저 인출이 되고 두 번째는 퇴직급여의 원금, 세 번째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네 번째는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금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퇴직급여 원금은 종합과세 걱정 없이 분리과세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공적연금과 연금계좌 모두 적용되지만 현재는 공적연금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수령액에서 50% 되는 금액이 보험료율 8.13%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을 수령하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 거기에서 8.13%인 81,300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인구 구조 변화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연금 준비 비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연금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조금씩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2025년보다 2026년에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시기에 연금은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